오늘 그 내용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용액의 농도,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용액의 총괄성에 대해서, 묽은 용액의 총괄성에 대해서 다는 나가지는 못할 것 같고, 한 일부 나가고, 마무리하고,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만약에 13일 날 계약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오늘 마지막 수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분반이 이제 원래대로 되돌아가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같이 듣는 사람도 있고 다르게 듣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우선 어찌 됐든지 간에 진도가 제일 느린 반, 여기 B반은 진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들은 아마 등교해가지고는 조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용액의 농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는데, 농도가 크게 여기서는 우리가 화원에서 몰 농도를 배웠다고 가정했을 때 한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퍼센트 농도, 두 번째 ppm, 그 다음에 몰랄 농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좀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면 퍼센트 농도, 퍼센트 농도는 이제 용액의 질량, 용액의 질량분의 자,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으로 우리가 했었고, 일단 ppm은 이제 여기가 이제 10의 6승 100만 분율이기 때문에 퍼센트 농도와 같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몰랄 농도. 자, 몰랄 농도는 어떻게 됐냐?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분의 자, 용질의 몰수로 이렇게 구했었습니다. 이때 용매의 질량은 단위가 킬로그램, 몰수는 이제 몰 단위로 구했었죠. 다음에 우리가 2학년 때 했지만 몰농도. 실제로는 이제 몰농도가 많이 등장을 하겠지만 몰농도의 경우에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라고 했었고, 이때 여기에 부피의 단위가 리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이제 화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위가 바로 몰농도하고 몰랄농도, 이거 두 가지라고 얘기했었고, 선생님이 기억하건대 대학교 때 대체로 많이 썼던 농도는 아마 몰농도를 가장 많이 썼어요. 그럼 왜 실제 우리 주변에서는 퍼센트 농도나 ppm이라는 단위를 많이 쓰는데 왜 우리 화학에서는 몰농도를 많이 쓰냐? 바로 이제 분모보다는 분자의 단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단위가 질량이고 여기는 몰수죠. 이렇게 여기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계수가 의미하는 게 계수비는 몰수비와 같다고 반응 몰수비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몰수 양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이 몰수가 포함되어 있는 단위를 쓰는 게 훨씬 더 편하다 또는 쉽다 이렇게 보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몰농도와 몰랄 농도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농도의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뭐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나 몰랄 농도로 바꿔보는 그런 작업들, 또 그다음에 몰 농도를 이제 몰랄 농도 또는 몰랄 농도를 몰 농도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볼 텐데, 자, 첫 번째로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 이제 퍼센트 농도를 이제 몰 농도로 환산하는 게 있습니다. 화학 반응에서는 질량을 기준으로 한 농도보다는 입자수를 기준으로 한 농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까 선생님 방금 설명했듯이 실험을 할 때에는 퍼센트 농도로 되어 있는 시약의 농도를 몰 농도나 몰랄 농도로 변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약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시약에 나타나 있는 게 몰 농도로 나타나 있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퍼센트 농도나 뭐 밀도 이런 것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몰 농도를 알아야 우리가 뭐 중화 적정이나 다른 화학 반응에 사용을 할 텐데 이게 실제로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시약에 나와 있는 정보를 토대로 우리가 몰 농도나 몰랄 농도를 구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도의 환산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에 대한 이 식만 잘 알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환산하는 것,
처음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아예 못 푸는 거 완전 복잡하거나 그런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환산하는 작업을 한번 해볼 텐데, 자, 여기 보면 30% 황산이 있습니다. H2SO4. 자, 이때 몰 농도를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30%라고 하는 퍼센트 농도가 있고요. 여기에서 몰 농도, 즉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꾸는 작업인데, 이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야 거기에 대입을 해서 풀 수 있는데, 자, 먼저 황산의 화학식량이 98이고 30%의 황산의 밀도는 1.22g/ml이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황산의 30% 황산의 몰 농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밀도를 이용해서 1리터의 질량을 구하는데, 자, 이렇게 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퍼센트 농도죠, 이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몰 농도입니다. 자, 보면은 이놈과 이놈의 값을 알고 있다면 이 두 개의 값을 구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용질의 질량을 알고 있다면 용질의 몰수를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나요? 자, 용질의 질량을 뭘로 나누면 화학식량으로 나누게 되면 용질의 몰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용액의 질량, 용액의 부피가 있습니다. 다행히 용액이라는 거죠. 우리가 용액의 질량을 알고 있다면 뭐를 알고 있으면 용액의 부피를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문제에서 밀도가 주어져 있죠. 밀도는 괜히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보면 우리가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잖아요. 부피분의 질량이.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나누면 되겠네요. 질량을 밀도로 나누게 되면 부피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밀도를 나누게 되면 용액의 부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 단위 환산을 알고 있다면, 여기 나와 있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꼭 여기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밀도를 이용하여 용액 1리터의 질량을 구해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1리터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몰 농도의 용액의 부피가 어떻게 되죠? 리터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가 만약에 1리터라고 가정을 한다면 더 간단하게 용질의 몰수만 알고 있으면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밀도를 이용해서 1리터의 질량을 구해보면 자, 질량은 어떻게 구하죠? 밀도 곱하기 부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질량은 밀도가 1.22 곱하기 부피가 1리터인데 어떻게 되죠? 뭐 1을 해도 되겠지만은 여기에 있는 이 단위가 밀리리터잖아요. 밀리리터. 그럼 얘가 리터를 1을 곱하면 1.22g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리터를 1000ml로 바꾸어서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000을 곱하게 되면 1220g이 나오게 됩니다. 1220g. 자, 여기서 이제 용액의 질량을 구했습니다. 용액의 질량을. 자, 그 다음에 2% 농도로 용액 1리터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을 구해보겠는데,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용질의 질량과 용액의 질량을 따로따로 여기서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다면 금방 풀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뭐가 나와 있냐면 30%라고밖에 안 나와 있죠. 30%. 그래서 우리가 1리터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 있는 용액의 질량을 1220이라고 한다면 이 1리터, 즉 용액 1220g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은 어떻게 되죠? 용질의 질량? 30%니까 1220 곱하기 0.3을 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약 얼마가 나오냐면 366g이 나오게 됩니다. 366g. 자, 이게 용질의 질량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몰 농도에서는 용질의 몰수가 필요하니까 질량을 바로 몰수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몰수로.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질량을 황산의 화학식량 98로 나누면 되겠죠. 98로. 그래서 366을 98로 나누면 딱 떨어지진 않지만 대략 3.7몰이 나오게 됩니다. 3.7몰.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몰 농도 구하는 식을 알고 있죠. 어떻게 해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용액의 부피는 1리터라고 했으니까 자, 1리터 분의 몰수, 용질의 몰수가 3.7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몰농도는 3.7몰농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알겠나요? 지금 문제에서는 용액의 질량도 안 주어져 있어요. 용질의 질량도 안 주어져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30%라고 하는 이 퍼센트 농도를 가지고 용액의 질량, 용질의 질량까지 다 구하란 얘기입니다. 선생님 여기를 꼭 1리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요. 뭐 100ml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1리터 하면 조금 계산하기 편하잖아요. 여기 나중에 여기에 1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1리터라고 잡은 겁니다. 자, 여기서 단위 환산이 나와 있는데 단위 환산은 꼭 화학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물리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 나오게 되죠. 그랬을 때 화학에서 단위 환산이 꼭 물리에서만 중요하게 사용되는 게 아니라 화학에서도 단위 환산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잘 써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뭐 단위라든가 단위를 보고 우리가 그 값을 구할 수 있는 수식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기도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속도의 단위를 한번 살펴보면 속도는 이제 미터 퍼 세크가 있고 그 다음에 킬로미터 퍼 아워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우리가 보통 자동차에 많이 사용하는 속도는 이제 킬로미터 퍼 아워죠. 보통 아워를 빼고 그냥 100km, 뭐 50km 이렇게 쓰게 하는데 만약에 여기를 100km 퍼 아워라는 속력이 있는데 이 속력을 미터 퍼 세크로 바꾸고 싶어요. 환산하고 싶어요. 그럼 얼마죠? 어떤 작업을 거치게 되죠? 실제로 이 킬로미터 퍼 아워라는 뜻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100km입니다. 100km가 1시간 동안 갈 수 있는 거죠. 1시간 분의 100km. 근데 결국에는 여기다가 어떤 값을 단위를 계산을 해서 1초에 몇 미터 가느냐로 바꿔야겠죠. 그러면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꾸고 아워를 세컨드로 바꿔야겠네요. 자, 그러면은 먼저 어떤 걸 바꿀 순서는 상관없는데 자, 먼저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꿔보면 1km는 몇 미터죠? 1000m입니다. 1000m. 그렇게 하면 여기 킬로미터 약분이 되고. 자, 그럼 미터가 남았네. 그러면은 분모인 초가 남아야 되니까. 자, 1시간은 몇 초죠? 3600초입니다. 3600초. 그래서 시간 없어지면 이렇게 초와 미터가 남죠. 미터 퍼 세크가 남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3600분의 100 곱하기 1000 해야 이게 단위가 미터 퍼 세크가 나오죠. 한번 계산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위는 곱셈 나눗셈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또 퍼센트 농도를 몰랄 농도로 바꿀 때 이런 단위 곱셈 나눗셈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잘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또는 여기다가 밀리터라고 부담이 되면 리터가 부담이 되면 밀리리터 분의 그램이죠. 그래서 밀도의 단위가 여기 그램 퍼 밀리리터잖아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거. 그렇잖아요. 그럼 밀도에다가 부피, 어떤 특정한 부피 밀리리터를 곱하면 이렇게 단위가 약분돼서 뭐만 남습니까? 그램만 남죠. 그래서 밀도 곱하기 부피는 질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우리가 단위의 곱셈, 나눗셈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또 이해하고 있느냐, 이것 또한 여기서 단위 환산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환산하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예를 살펴보고 예제를 좀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두 번째는 퍼센트 농도를 이제 몰랄 농도로 환산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봅시다. 여기 예제를 보면 10%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몰랄 농도를 구해보자. 단, 여기서 염화나트륨의 화학식 양은, 잘못 썼죠? 화학식 양입니다. 양은 58.5이다. 자, 보면,
아까는 이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환산을 할 때 가로 안에 어떤 정보가 있었죠? 화학식량과 밀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잘 보면 10%의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몰랄 농도를 구할 때에는 여기 뭐만 제시가 되어 있냐면 화학식 양만, 밀도가 없고 화학식 양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아까는 두 가지가 나와 있고 한 가지밖에 안 나와 있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느냐? 한번 봐보면 첫 번째, 용액에 포함된 용매와 용질의 질량을 구한다입니다.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문제에서 10%, 자, 10% NaCl AQ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0%가 의미하는 게 뭐죠? 용액 100g 속에 뭐가 용질이 몇 그램 있다는 거예요? 10g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용액 100g 중 100g 중 용질의 질량은 몇 g이냐면 10g이라는 거죠. 10g. 그러면 용질의 질량이 10g이면 여기서 용매와 용질의 질량을 구한다고 했었는데 용질의 질량은 바로 10g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여기에서 용매의 질량은 몇 g? 100에서 10을 뺀 90g이 되겠죠. 90g 이렇게. 알겠나요? 아까는 그 밀도를 가지고 우리가 용액의 질량을 구했다면 여기서는 그냥 용액 100g 중에서 이렇게 용질과 용매의 질량을 구한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용질의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용질의 몰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지워버렸는데 괜히 지웠네요. 자, 아까 퍼센트 농도가 있고, 자,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퍼센트 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몰 농도, 그 다음에 몰랄 농도가 있습니다. 아까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우리가 바꿀 때 정보가 뭐가 있었냐면 용액의 밀도, 그 다음에 용질의 화학식량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퍼센트 농도를 몰랄 농도로 바꿀 때에는 그 용질의 화학식 양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용질의 양을 우리가 구해보면 자, 용질의 질량이 10g이죠. 용질의 질량이 10 나누기 NaCl의 화학식량이 몇이냐면 58.5입니다. 58.5로 나누게 되면은 대략 0.17 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몰랄 농도 구하는 공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용매의 질량이 90. 자,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이 90입니다. 근데 여기다 90을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킬로그램 단위이기 때문에 0.09분의 몰수가 0.17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여기가 몇이 나오게 되냐면 2는 안 되겠고 한 89 1.89 몰랄 농도가 나오게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여기가 몰랄 농도는 이제 그 분모가 질량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아까 여기 앞에서 밀도가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밀도가 없어도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꿀 수 있나요? 아까 그 앞에 문제 한번 보면 아까 자, 이 녀석을 한번 봤을 때 이 녀석의 밀도가 없이 몰 농도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봐보면 몰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용액의 부피를 알아야 됩니다. 용액의 부피. 그래서 아까 여기 1리터라고 했는데 얘를 아까처럼 여기 30%니까 100g이라고 하면 어떤가요? 자, 100g이라고 했을 때 어찌 됐든지 간에 이 부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밀도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야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 퍼센트 농도는 여기 단위가 질량분의 질량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 부피분의 몰수이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질량을 부피로 바꾸든 여기서는 지금 부피를 놓고 질량을 구해가지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처럼 여기 있는 몰랄 농도로 바꿀 때처럼 하려면 자 여기가 100g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100g. 100g이 있으면 30%이기 때문에 용질이 몇 g 있어요? 30g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용질의 몰수는 30 나누기 화학식량이 98이니까 98 하게 되면 H2SO4의 몰수가 나오게 되고 자 지금 이게 용액의 질량이니까 이 녀석을 부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밀도가 1.22분의 100 하게 되면 황산 수용액의 부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풀든 여기 나와 있는 선생님이 아까 풀어나가든 뭐는 꼭 있어야 돼요? 밀도는 꼭 있어야 돼요. 왜?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퍼센트 농도에서 몰 농도를 구할 때 밀도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조건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시험 문제 낼 수 있겠죠. 막 이렇게 이 퍼센트 농도에서 몰 농도를 구하는 과정을 쫙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꼭 있어야 할 것들을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 하면 어때요? 밀도하고 화학식량은 꼭 골라야겠죠. 나머지는 없어도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별거 아니긴 한데 이런 것들을 문제화시키면 충분히 심지어 수능에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 이렇게 푸는 게 쉬워요. 방금처럼 아까처럼 푸는 게 쉬워요. 그거는 이제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 풀라고 선생님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고 먼저 떠오르는 것으로 접근을 하면 돼요. 아, 나는 이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나 몰랄 농도 바꾸는 게 그렇게 같은 것에서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 10%를 100g에서 10g이라고 한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00g을 30g으로 놓고 이렇게 풀어나가겠다.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1리터를 기준으로 잡고 질량을 구해서 나머지 몰수를 구해서 구하는 방법. 어떤 것이 정도 정확하다라고, 아니, 어떤 것이 맞고 틀리다 이렇게 하면 둘 다 맞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딱 떠오르는 거. 수능은 이게 단순히 뭐 짧게 푸는 게 중요하다, 뭐 간단하게 푸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수능을 선생님도 봐보고 이제 선배들을 봐보면 딱 먼저 떠오르는 걸로 풀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있어요. 먼저 떠오르는 거 푸는데 먼저 떠오르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수능에 들어가잖아요. 머리가 이제 특수한 환경에서 긴장을 하게 되면 머리가 회전이 좀 떨어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6월하고 9월 모평 보는 거랑 실제로 우리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가서 수능을 보는 거랑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그런 시간에 문제를 딱 봤을 때 먼저 떠오르는 게 있으면 그걸 먼저 풀어나갔는데 만약에 그거를 먼저 떠오르는 걸 하지 않고 내가 계속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버려요. 그래서 먼저 딱 떠오르는 걸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게 더 엄청 시기 오래 걸려요. 많이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이제 이런 우리가 3학년의 그런 1년에 시험 보기 전까지 과정에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딱 문제를 봤을 때 바로 딱 떠오르는 게 간단한 것들이 떠오르게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 계속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유형의 문제를 딱 봤을 때 난 이런 방법을 풀어야지. 근데 그게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바로 떠오르게끔 연습하는 시간이 바로 이제 고3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학년, 2학년 때 안 했던 그런 과목들, 그런 내용들을 계속 새롭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1학년에서 2학년 때까지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숙달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가 고3 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다 맞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 아, 이게 간단하다. 그러면 이거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이게 단순히 한 두세 번 풀어보고, 아, 된다? 안 된다? 판단할 게가 아니라, 진짜 수십 번, 수백 번, 뭐 수백 번까지 하면 너무 이제 과장되긴 하지만, 그만큼 반복을 한 사람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퍼센트 농도를 몰랄 농도로 구해보면, 아까 여기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몰랄 농도, 용질의 양 구하면 10을 어떻게 하면 되죠? 58.5로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몰수 구하고, 몰랄 농도는 용매 질량이 90이니까 0.09해서 구하게 되면 한 1.89 몰랄 농도가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몰 농도를 이제 몰랄 농도로 환산하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지금 풀어주는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이거 끝나면 몇 가지 예제를 한번 줘볼게요. 바꾸는 거를. 그래서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똑같으면 거의 비슷하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몰농도를 이제 몰랄농도로 환산을 하는데, 자, 예제 봅시다. 1몰농도의 황산을 몰랄농도, 이 황산의 몰랄농도를 구해보자. 자, 보면 여기서 주어져 있는 조건이 황산의 화학식량, 그 다음에 1몰 농도의 황산의 밀도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몰 농도를 또 몰랄 농도로 환산을 할 때 화학식량, 그 다음에 이 용액의 밀도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걸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순서를 보면 첫 번째, 여기서는 또 용액 1리터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과 질량을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보면 1리터라고 했죠. 1몰인데 자, 1몰의 황산이라는 말은 1리터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1몰 농도는 여기 분자가 몇이 돼야 되나요? 만약 여기 용액의 부피가 1리터라면 1몰이 되겠죠. 1몰. 그러면 용질의 질량은 어떻게 됩니까? 용질의 질량은 1 곱하기 화학식량이 98이니까 98을 곱하면 98g이 나오게 됩니다. 아, 용질의 질량이 98이다. 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두 번째 보게 되면 밀도를 이용하여 1리터의 질량을 구한다. 잘 보면, 야, 이 몰 농도는 이렇게 됩니다. 보면 몰 농도나 몰랄 농도나 분자는 똑같아요. 용질의 몰수. 그럼 결국에는 몰 농도를 몰랄 농도로 바꾸는 가장 큰 관건은 뭐냐? 이 용액의 부피를 용매의 질량으로 바꿀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용매의 질량. 자, 용매의 질량은 어떻게 구하나요? 우리가 거꾸로 되돌아가 보면 용액의 질량 빼기 용질의 질량 이렇게 구하겠죠. 그러면 용매의 질량을 구하기 위해선 용액의 질량도 알아야 되고 용질의 질량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가 이 첫 번째 과정을 통해서 용질의 질량이 98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가 98g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용액의 질량만 구하면 용매 질량이 바로 나오겠네요. 그러면 여기 용액의 질량을 어떻게 하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밀도를 이용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1몰 농도의 밀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1리터의 질량, 밀도 곱하기 부피하면 질량이 나오는데, 자, 밀도가 1.1 g per ml입니다. 곱하기 1리터니까 1000 ml 단위를 각게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밀리리터 약분되면 g만 남으니까 여기가 1100g이 되는 거죠. 아, 여기에 있는 이 용액의 질량이 몇 g이다? 1100g이다.
그럼 여기 용매의 질량이 몇 그램 됩니까? 1100에서 98을 빼게 되면 1002g이 되죠. 여기가 1002g. 그러면 용매의 질량이 우리가 여기 1100에서 빼기 98 하게 되면 1002g이고 여기는 1.002kg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몰랄 농도 구하는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용매의 질량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점입니다. 1.002 분의 몰수가 몇 몰인가요? 1몰이죠, 1몰. 1몰. 1몰 하면 대략 저도 1.0 몰랄 농도가 나옵니다. 1은 아니겠죠. 1보다는 작겠죠. 근데 이제 이게 쭉 계산해서 반올림하게 되면은 약 1 몰랄 농도가 나오게 된다. 이게 0.002다 보니까 좀 이게 무시할 만한 숫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구한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해봤잖아요.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하고 몰랄 농도로 바꿔보고 몰랄 농도를 이제 몰 농도를 몰랄 농도로 바꿔보는 그런 내용을 한번 해봤었는데 선생님 여기 이쪽을 한번 지우고 한번 적어볼게요. 따로 여기다가 해보진 않아가지고 따로 이게 PPT로 만들어 오진 않아가지고 간단하게 적어보긴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는 자, 1몰 농도의 염산이 있습니다. 이 염산에 자, 퍼센트 농도를 한번 구해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다음 HCl의 화학식량 HCl의 화학식량 몇인지 아나요, 혹시? 수소는 원자량이 1, 염소는 35.5 해서 36.5가 됩니다. 참고로 선생님은 시험 문제 낼 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이런 화학식량을 좀 외우는 걸 원자량 같은 거 외우는 걸 좀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합니다. 출제한다는 건 뭐 수소의 원자량이 몇이냐가 아니라 그냥 이런 것들을 잘 제시 안 해주죠. 우리가 선생님 외우라고 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염소 이런 것 잘 나오는 것들, 뭐 나트륨. 그래서 그냥 이걸 제시 안 하면 결국에는 이제 외우라는 건데 수능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수능 망각돼서는 그냥 이렇게 안 주고 풀어내고 싶지만 이제 제시는 다 해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밀도가 1.18 g per 밀리리터 라고 했을 때 이제 퍼센트 농도를 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는 자 20% NaOH 용액이 있습니다. 이 녀석의 몰랄 농도. 자, 이 녀석의 몰랄 농도를 한번 구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몰 농도. 3몰 농도의 NaOHAQ가 있습니다. 이 녀석의 몰랄 농도. 잠깐 조건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조건은 이제 자, NaOH 화학식량 40입니다. 여기 23, 16, 1 하면 40이 되겠죠. 이것도 뭐 원자량 알고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학식량 위에 4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40으로 놓고 풀면 되겠고 밀도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좀 이게 스트리밍에 좀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우선 이거 3개 있습니다. 3개를 지금 빨리 풀어보고 빨리 풀어본 사람 혹시 자신이 맞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채팅방에 올려주면 됩니다.
자, 1번의 퍼센트 농도가 몇이다. 단위는 이제 생략해도 되고 숫자만 올려도 됩니다. 순서대로. 자, 퍼센트 농도가 몇이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몰랄 농도가 몇이다. 또 여기에 몰랄 농도가 몇이다.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채팅에 가장 먼저 올라온 학생 요새 반번호 이름 적어가지고 등교했을 때 소정의 상품 거창한 건 아니고 소정의 상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안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소수점 첫째 자리 또는 둘째 나눠진다면 둘째 자리까지 만약에 이게 딱 떨어지지 않는다면 소수점 첫째 자리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 딱 떨어지면 다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인가요가 아니라 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세 개 다 해야 됩니다. 세 개 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몇, 쉼표 두 번째 답, 그다음 쉼표 세 번째 답 이렇게 순서대로 다 적어야 됩니다. 하나만 우선 급하다고 하나만 하면 안 되고요. 세 개가 동시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급하면 잘 안 되면 계산기 두드려도 됩니다. 옆에서 이제 수능에서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딱 떨어지는 답은 안 나오고 딱 떨어지는 답이 나오기 때문에 지저분한 것까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풀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30초에서 40초까지만 시간을 주고 그 뒤에 계속 이제 미루긴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안 나오면은 그냥 없는 걸로 하고 그냥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학생이 지금 우선 썼는데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선생님이 1.1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1.2로 하면 얼마가 나? 어차피 1로 해도 상관없고 2로 해도 원래 2로 해야 정확한 답이 나오는데 좀 잘못 적었는데 우선 그냥 1로 합시다. 어차피 1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2로 하면 또 시간 불공평해지니까 1.1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답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대략 하게 되면은 약 이게 3.1% 정도가 나옵니다. 3.1% 정도가 나오고 자, 두 번째는 6.25 몰랄 농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원래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게 여기가 1.2예요. 1.2. 여기가 만약 1.2라고 했을 때 답이 몇 정도 나와야 되냐면 한 2.8 몰랄 농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감안을 해서 0.1 정도가 되면 이제 전체 질량이 바뀌게 되니까 이게 1200에서 120이 아니라 1100에서 110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한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가 2.9 정도? 한 2.8 금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두 학생이 쓰긴 했는데 지금 한 학생은 여기가 조금 안 맞고 한 학생은 여기 뒤쪽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그죠? 우선은 이 두 학생의 용기를 이게 솔직히 쓴다는 게 쉽지 않은데 아무튼 이 두 학생 용기를 가상하게 생각을 해서 이 두 학생은 계약을 하면 저한테 찾아오기 바랍니다. 대신에 자기가 몇 반 몇 번이라는 걸 확실하게 해가지고 와야겠죠. 아무튼 채팅이긴 하지만 아무튼 수업에 참여해줘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묽은 용해의 총괄성을 할 건데 자, 이거를 하려고 방금 마음 먹었었는데 시간이 딱 보니까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도가 빠르다 보니까 아마 다른 반은 여기까지도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등교를 했을 때에는 좀 이 앞전에서 용액의 농도에서부터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다시 여기를 이제 진행해 나가면 될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게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또 지금 사태가 조금 좋지 않아가지고 또 연장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아직 발표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들과의 수업은 아직 마지막이기 때문에 수요일 날 또는 목요일 날 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